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잠시 현장 듣고 오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끝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청문회 현장 한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그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출범까지 또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높습니다. 공수처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란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검찰은 오늘 12개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최강명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 주간 스포츠와 대한민국 시사개보수에서는 2019년 스포츠계와 시사계 이슈를 총정리해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수건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 어제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하면서 드디어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이번 공수처법 통과로 무소불위로 지칭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깨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슈퍼 검찰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왜 공수처인지, 공수처 논의의 지난 과정과 출범 이후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원안을 발의한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이 원안을 발의하셨던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0대 국회가 사실 국민들께 못 보일 모습 참 많이 보이고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23년간이나 묵혔던 이런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정말 남다르게 느낌이 나고요. 또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검찰 개혁을 하도록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일 때 공수처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반대로 돌아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공수처법이야말로 예.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예. 사실 야당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지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 탄압의 기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야당 탄압기구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거의 가장 큰 반론이 뭐냐면 저희가 야당 시절에 주장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저희가 야당 시절에 저희에게는 그렇게 불리한 공수처를 20년간이나 주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싶고요. 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 자체가 여권의 인사입니다. 야당 인사는 야당의 국회의원밖에
지금 100명 정도 넘는 야당의 국회의원밖에 대상이 되질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야당의 탄압기구가 될 수 있는지 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검찰의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검찰의 반발은 네, 검찰의 그 반발이 원래는 공수처 찬성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그 수사 착수 때부터 공수처 통보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제가 냈던 원래 원안에 이첩 조항이 있습니다. 예, 예. 공수처가 언제든지 그 수사하던 기간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갖는 맹점이 정말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첩을 하게 된다지 그러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크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 통보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마디로 인지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소위 가르마를 타서 경찰이 수사할 사건이면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하면 검찰이 하고 공수처가 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조정 조항인데 이것이 왜 독소 조항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뭐 사건 암정의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국민들은 공수처 찬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뭐 영향이 조금은 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 24년간 꾸준하게 주장이 되어 왔고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단일 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지지 여론이 높을 때는 80% 이상의 국민이 공수처 찬성 여론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예. 옹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국민들의 지지 여부를 여쭤봤던 이유는요. 어제 공수처법 표결 전에 4+1 공조의 균열이 있을 것이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선거법은 찬성해도 공수처법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는 선거법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국민들의 어떤 공수처에 대한 지지 그런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호남 출신 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유권자로부터 이제 애면받을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분명히 예. 심적으로 저는 그 부분들이 작용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 또 다른 검찰 출신 의원이죠.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마저 안 좋은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금태섭 의원을 비난하는 걸로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뭐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태섭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 던진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금태섭 의원님이 예전부터 공수처의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출을 하시고 개인의 소신이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 정당 조직이라는 것이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권을 하셨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비책이나 있습니까? 뭐 헌법 소원은 본인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헌법 소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저는 각하사유 아닌가 싶거든요. 각하사유가 된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 반대하신 분들의 논리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그 SNS에 그런 글을 썼던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다.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국감 과정에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하는 과정에서도 밝혔는데요. 예. 유일한 기구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맞는 여러 가지 아주 반부패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영국의 SFO 그리고 뉴질랜드도 다 반부패 수사 기구들이거든요. 예. 뉴질랜드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한 10개 이상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예.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에서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본적인 수사기구 이외에 자기 나라의 사정에 맞는 반부패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기구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조직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은 없다 또 이런 주장들도 하시는데요. 예. 방금 제가 말한 영국의 SF만 해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도깨비님께서 백혜련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진희여비님께서 백혜련 의원님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제안 설명 잘 봤습니다. 사자우 멋있었어요. 칭찬 글이 많네요. 예. 김백윤님께서 지금 향후 예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 그 여야 입장이 또 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가 될 건지 여쭤봤는데요. 통과는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1월 6일 정도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예. 1월 6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래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예. 그 필리버스터를 유지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또 의원직 청사퇴를 결의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며칠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즉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는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해를 넘긴 이유가 있을까요? 좀 그 의장단의 피로도도 너무나 크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목소리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 텀을 어차피 지금 4+1의 공조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요. 예. 조금 늦게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결국은 4+1으로 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자체가 지금 이미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기 때문에요. 이건 4+1 체제로 해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수처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하냐? 뭐 내년 여름쯤에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입니다. 그래서 예. 1월 달에 이제 공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예. 이제 그 7월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들 하면 7월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행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좀 사전적인 준비들을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수처장 임명에 7명 위원 중 6명이 찬성해 임명되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2명 들어가고 그러면 만일 야당이 다 반대해서 임명이 안 되면은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다 합의했으면 6명 이상의 찬성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되죠. 그거는. 예.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바로 그 조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태까지 정부 기구 중에서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야당 의원 그 2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그 국회에다가 추미애 장관 후보자 빨리 임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개혁이 더 탄력이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법무부가 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을 받는다면 당대표로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들 그리고 추진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더 탄력은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청취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과거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은 고위공직자들 검사들의 비리라든가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고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거는 헌법상의 예. 그 문제로 일종의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발생하는 그 범죄들 그리고 과거에 저질러졌더라도 지금 밝혀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도 다시 수사는 불가능합니까? 다시 수사 예를 들면은 그렇죠. 새로운 단서가 나오거나 예.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공소장 바꿔치기 사건 이런 것들은 검찰이 자기 조직 보호한다고 묻혀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네. 다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공소시효가 거의 예, 예. 대부분 예. 경과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고소장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는 남아있기 때문에 예. 가능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통과한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공무원 선거 개입 철저히 수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권에 던지는 메시지다. 검찰 개혁에 대한 뭐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뭐 꼭 공수처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기보다는요. 네, 원론적인 얘기였다. 네, 저는 그렇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옥김새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오늘? 예,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갑자기. 예. 아프던데요? 피부가. 네. 새해를 시샘하는 추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관련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가족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예. 뭐 아주 긴 시간을 끌었죠. 예. 이제 진짜 한 넉 달 정도 걸렸는데 뭐 해가 넘어가기 전에 기소를 한다더니 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예. 혐의는 11가지인데 사실은 부인이죠. 이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 이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공범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공범으로 본 거죠. 실제 공소장도 보면은 뭐 두 사람이 공모했다, 부인과 공모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니까요. 근데 왜 구속 기소가 아니고 불구속 기소입니까? 일단은 뭐 검찰이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예.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지적이긴 한데 사실상 구속영장을 치거나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구속할 만한 사유까지 못 가지 않았냐라는 예. 얘기가 지금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구속이라는 건 사실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그 어떤 범죄의 소명이나 중대성도 물론 그러니까 그 전에 참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단 선행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범죄의 상당성, 그다음에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예. 앞선 두 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뭐 입지나 위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뭐 소명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예. 결국은 남는 거는 범죄의 상당성과 중요성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반증 아닐까 예. 싶은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혐의가 11개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아니냐 이런 주장기도 있고 예. 4개월 동안 특수부 검사 20명을 동원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실패한 거 아니냐 수사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지적이죠. 특히 사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다 기각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새롭게 나왔던 영장이었고요. 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영장을 청구한 적도 사실은 없어요. 예, 없어요.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미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가족 비리 관련된 사건을 이미 조사를 세 차례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사건 수사를 들어가는 것이 그동안 수사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맞지 않냐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죠. 자, 지금 또 11개 혐의 중에 논란이 되는 게 인터넷에서 검찰이 조롱을 받고 있던데 조 전 장관이 유학 간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다라고 하는데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 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온라인 시험이니까 컴퓨터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 국내에서.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 근데 아들이 그 온라인 시험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코치해줬다는 거잖아요. 아마 저 핸드폰으로 한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요? 예, 핸드폰으로. 이게 기소거리가 되느냐 해서 지금 지금 우리 기자도 웃고 있잖아요. 이게 기소거리가 되느냐. 제가 안 웃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검찰이 조롱되고 있다. 오실 수 있는데 이제 과연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예. 떠나서 일단 예, 이게 업무 방해죄가 되느냐? 업무 방해에 있어서의 뭐 업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업무 방해를 받는 피해자의 범위가 과연 이제 외국 대학이냐 그러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냐에 있어서는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내 뭐 형사사법 체계상 그 피해자가 외국인 혹은 뭐 이렇게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됐는데 과연 그 시험을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오로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오픈북처럼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문헌이라든가 주변인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그 시험의 어떤 룰, 규칙 이런 것들도 아마 문제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고전적인 시험 방식에 따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픈북 시험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엄태섭 변호사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잠깐만요. 이해하는 온라인 예. 시험이라는 저도 온라인 수강을 대학 시절에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안 봐봤어요. 사실 이게 온라인 수강을 하게 되면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다 업무 방해를 걸리겠죠. 하고 있는 셈인 것도 되는 거예요. 다 구글 동원해서 온라인 시험 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안전장치는 있어요. 온라인 수강을 할 때 그 온라인 시험 창 외에는 검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다른 노트북을 가져와서 옆에서 참고를 한다든지 책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고한다든지 전제를 뭐 깐 거죠. 이럴 수 예.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룰로 이게- 정해져 있을 때. 과거에 네. KBS에 퀴즈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거 1차 예선을 온라인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그 시험에 온라인으로 봤었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럼 제 KBS 업무 방해죄가 됩니까 그게? 이 논리에 따르면 업무 방해죄를 저지르신 거죠. 이제. 공범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과연 검찰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제 인터넷 여론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자면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내야 되고 애초에 이 수사를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후폭풍보다는 예. 기소를 어느 정도 혐의점을 포착을 해서 기소를 해놓는 게 예.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이 정도 했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판단해 주시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딸이 수령한 장학금을 청탁성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뇌물 적용되면 뇌물 준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대가성으로 판단이 되니까. 예. 예. 그 대가성은 어디에 둔 겁니까? 뇌물. 현재 이제 청탁 명목으로 이 노환중 부산대병원장이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대가성이다라고. 장학금 처음 받을 때가 박근혜 정권 때인데요? 예, 그렇죠. 근데 향후에 있을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그러니까 이거 논리가 전제가 돼야 돼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은 대학 서울대 교수로 있지만 예. 앞으로 이 사람이 잘 될지 모르니까 예.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뭐, 예를 딸의 들면 장학금을 뇌물 주겠다. 정권이 바뀌면 이 사람은 요직에 있을 것이니 그때의 도움을 기대하고 혹은 줬다거나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밖에 해석이 지금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있고요. 이게 지금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이제 부정청탁 금지 위반 부정청탁법 위반이잖아요. 요게 이제 아니야 우리가 부정청탁 위반과 함께 뇌물수수도 같이 넣었어요. 두 가지 넣었어요. 예.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의 경우에는 그 교수 이제 이런 학계에 있는 교수도 그 주체가 되거든요. 예. 그 김영란법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부정청탁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같이 추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정청탁 혐의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근데 뇌물수수 혐의가 되겠느냐 이게 이 문제는 역시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예. 예. 근데 가장 혐의가 아마 입증될 것은 사모펀드 아니겠느냐 이런 예.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차명 주식,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아내인 정경심 교수 차명 주식 투자와 관련해
원래 주식을 가지면 원래 고위공직자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허위 신고에 걸린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은 사실 사모펀드 수사가 처음 들어갈 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의혹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마 이 공직자윤리법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특별할 부분은 없는 예. 증거 인멸 혐의도 적용했네요. 예. 뭐 PC 하드디스크 교체나 이런 것을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뭐 증거 인멸을 했다는 혐의까지 같이 적용됐습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적용받은 그 혐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 정경심 교수 건 같은 경우는 그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가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예. 그때 변경 취지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공소시효가 일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도 예.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예. 오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조국 변호인단 측도 11개로 이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거 발끈했고 청와대에서도 문제 있는 수사가 아니었느냐 그걸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브리핑이 나왔던데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조국 수사만 놓고 보면은 검찰이 판정패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판정패했다. 뭐 아직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법원에 가서 수사 단계 그리고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뭐 청구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수사 범위와 기간 그리고 투입된 인력 이런 것들에 뭐 비춰봤을 때 다소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면키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뭐 결론을 보면은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 것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에 맞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보면은 사실 특수부가 거의 다 투입되다시피 했거든요. 예. 초반에. 그랬는데 이런 정도의 혐의다라는 거는 스스로도 좀 체면을 구기게 된 거죠. 거기다가 아마 이 수사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 기소의 경우에는 재판 기간 자체도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겠지만 불구속 기소에서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길어지고 좀 지루해질 거예요. 뭐 그 아마 본격적인 공판에 나아가기 전에 공판 전 준비 절차도 굉장히 길어질 거고 증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부르겠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분명히 증거 다 부동의할 거거든요. 검찰의 증거들은 전부 다. 그러면 부동의한 증거들은 전부 다 법정에서 다 현출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부인, 딸, 아들, 뭐 그리고 각 대학 교수들 그리고 뭐 오촌 조카까지 해서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할 텐데 뭐 최소 1년 이상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방금 제가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유무죄 향방과 관련해서는 그걸 짚어달라고요. 네. 유무죄 향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된 좀 혐의가 조금 유죄에 가까운 지금 증거들이 지금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이제 증거가 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유 기자도 해주세요.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재판 진행 결과를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쟁점에 대해서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나마 유무죄를 좀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혐의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줬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게 깜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답니까? 지금 추가 수사를 좀 한 이후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한 이후에 재청구를 할지 혹은 불구속 기소를 할지 뭐 기소 여부까지 한꺼번에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건은 보니까 그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 의혹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감찰 중단 의혹이라는 프레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다른 혐의하고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좀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건 사고로 넘어가죠. 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면서 거액을 기부하는 분들 계시죠. 최근 전주에 이런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부금을 훔쳐서 달아났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전 10시 3분쯤에 이제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기부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 주민센터 앞에 있는 공원 내에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성금 상자를 뒀으니 가보라라고 했는데 예. 주민센터 직원 3명이 이제 전화를 받고 즉시 갔죠. 예. 갔는데 상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절도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한 4시간여가 지난 다음에 이걸 훔쳐가지고 달아나던 A씨와 B씨를 충남 계룡과 유성에서 경찰이 체포를 한 사건입니다. 빨리 체포했네요. 굉장히 경찰이. 빨리 체포를 했죠. 예. 주민들의 제보가 좀 많이 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범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어떻게 알고 그 상자를 훔쳐서 달아났을까요?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지난 19년간 이 얼굴 없는 천사 이분께서 같은 곳에 같은 시기에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노렸군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이 범인들이 보입니다. 그 한다는 걸 알고 이 시기를 예상해서 잠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훔쳐내기 위해서. 이게 참 뭐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범죄도 기승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안타까움과 정말 분노를 넘어서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이게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부하는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 모든 돈이 회수가 됐네요. 예, 그래도- 빠짐없이 예. 빨리 잡히는 바람에 그래도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건 같은 경우 이제 소유권자가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도죄가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싶습니다. 19년간 6억 원이 넘는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기부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분께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기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직접 뭐 가면이라도 쓰시고 직접 전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얼굴을 알고 네. 싶지 않아서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 어떤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2019년 마지막 날인 만큼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되짚어보는 사건. 자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추측이 가는 건데 재수사에서도 결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경찰이 김학의 윤중천 재고소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네. 검경 갈등에서 비롯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다라고 보이는 거죠. 예, 외견상. 예. 이게 사실상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재수사했을 경우에 뭐 증거라든가 어떤 혐의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적용 혐의가 같은 이상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은 뭐 예. 그것도 뻔하고 예. 그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은 객관적으로 뭐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예. 이건 뭐 결과는 같죠. 다만 어떤 혐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예. 수는 있죠. 예. 그 최근에 그 당시 피해 여성들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지 예. 않았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예, 직권을 맞습니다. 남용했다는데 그러면은 공수처법으로 이걸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행위시법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2013년, 14년 재수사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 했던 그 특별 그 수사도 그렇고 공수처법이 생기기 이전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19년 마지막 날이니까 두 분께서 정면 승부를 대신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 예, 뭐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엄브라사 한마디 하세요. 저 역시 내년에 변함없이 뵀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사건 사고 정말 많았는데 아마 추측컨대 내년에도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뭐 그래도 연말에 의미 있는 법이 하나 통과가 돼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금처럼 답답한 심경이 아닌 조금 뭐 해당 적용되는 근거 법령에 예. 의해서 좀 원활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더 내년 승수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스포츠 소식 듣는 시간이죠. 주간 스포츠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스포츠 결산을 준비했다고요? 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대 뉴스. 예.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는 류현진 선수의 활약입니다. 예, 류현진 선수 올해 정말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올 시즌 29경기의 선발 등판에서 14승 5패, 평균 자책점 타이틀, 그러니까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2.32였습니다. 기록은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위표를 받기도 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한 2경기만 좀 잘했어도 그러니까요. 1점대를 유지하면서 싸이영상을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그 2경기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올 시즌 이런 맹활약 덕택에 FA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가 시즌 끝나고 토론토와 계약을 했는데요. 4년 총액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30억 원에 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토론토 구단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수 FA 투수 계약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2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발롱도르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그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예. 올해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 중에 22위에 올랐고요.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2007년 29위를 기록했던 이라크의 공격수 유니스 마흐무스를 제치고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가디언이 선정한 100대 선수 명단에 19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올해 토트넘이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첫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걸 또 캐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어워즈에서 개인 통산 3번째인 올해 국제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유럽 축구연맹이 발표한 올해 팀 후보 중에 공격수 부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 엄청난 골, 원더골을 성공시키기도 했고, 정말 말하면 입 아픈 그런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한 해였습니다. 야구는 류현진, 축구는 손흥민의 맹활약. 예. 세 번째 소식은요? 예, 세 번째 소식도 축구 소식인데요.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피파 대회 결승전 진출을 했던 겁니다. 예. 정종영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20세 이하 남자 축구팀 이야기인데요. 우리 대표팀이 2019 U20 월드컵, U20 이제 언더 20, 20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준우승은 피파가 주관한 남자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올린 역대 최고의 성적인데요. 그야말로 죽음의 조였는데 그거 다 뚫어내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었고요.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선전. 그리고 특히 이 대회에서 만 18세의 나이로 대회에 참가한 이강인 선수,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차지했는데, 이거는요 18세 선수가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건 올해 이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메시가 유일합니다. 예, 메시 이후에 처음이다. 메시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고요. 네. 네 번째 뉴스는 뭡니까? 자, 뭐 야구, 축구 맹활약이 있었는데요. 골프에서도 우리 태극 낭자들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올 시즌 32개 대회 중에 15개 대회에서 우승을 합작을 했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죠. 예. 이는 지난해 9승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입니다. 2015년, 2017년과 같은 기록입니다. 한국 선수들 5년 연속 LPGA 신인상을 또 휩쓸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진영 선수의 활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에비앙 챔피언십, ANA 인스퍼레이션 등 이제 5개 메이저 대회 중에 2개 대회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요.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세 부분 타이틀을 석권을 했습니다.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베어 트로피, 그러니까 최저 타수상 이렇게 수상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고진영 선수 보냈습니다. LPGA 경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이 박세리 키즈들이 정말 무섭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 여섯 번째 뉴스는요. 네. 호날두 선수의 노쇼 사건인데요. 아이고, 기억나네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호날두 선수 엄청난 인기 스타였습니다. 별명이 우리 형일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우리 형이 날강두가 돼버렸습니다. 예.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때 호날두가 방문을 했었는데 호날두 보기 위해서 6만 5천석이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그날 퇴근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하지만 호날두는 팬미팅, 사인회 불참하고 또 뚜렷한 설명 없이 경기 출전까지 거부를 하면서 중국 투어 때는 경기를 뛰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뛰지 않으면서 이렇게 뭔가 한국 팬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이후에 호날두는 발롱도르도 놓치고 또 가디언이 선정한 2019년 100대 선수에서도 4위에 밀리는 등 그 이후에 좀 안 좋았습니다. 행보가. 노쇼의 저주 같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팬들을 다시는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대 뉴스 2019년 10대 뉴스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뉴스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이었고 예, 여섯 번째 뉴스는 호날두 선수의 노쇼 사건. 일곱 번째 뉴스는 뭔가요? 일곱 번째 뉴스랑 여덟 번째 뉴스는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KBO 리그 K리그의 우승팀이 굉장히 극적으로 역전 우승이었어요. 예. KBO 리그는 두산 베어스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1위 SK에 무려 9경기 차로 뒤져 있었는데 이거를 뒤집고 결국에는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을 하면서 극적인 통합 우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K리그 전북현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38라운드 전까지 승점 석점 차 한 경기 차가 났었는데 이거를 뒤집으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홉 번째 뉴스는요? 자, 아홉 번째 뉴스는 체육계 미투 파문인데요. 뭐 쇼트트랙, 유도, 테니스 이렇게 뭐 체육계 전반에서 이렇게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뭐 연예인 폭로가 나왔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을 인권의 문제로 또 규정을 하기도 했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여러 대안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반성과 자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미성년 선수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예, 또 우리 모든 사람 체육계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모두 나서서 처벌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갑시다. 예,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월드컵 예선 평양 경기 무중계 무관중 논란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평양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남북전이 열렸는데요. 예. 북한이 중계 방송을 거부했고요. 또 관중의 입장도 허락하지 않아서 예. 결국 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텅 빈 가운데 파행 속에서 경기가 진행돼서 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취재진 또 응원단의 방북도 허가하지 않았는데 결국 경기는 북한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 속에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고요. 외신은 기괴한 경기였다. 또 미디어 암흑 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된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 남북미 관계가 좋아져서 뭐 평양이든 뭐 서울이든 또 서울 평양 뭐 올림픽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한반도의 평화가 속히 찾아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와서 또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예. 뭐 또 축구 중계도 볼 수 있고 직접 네. 가서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남북 관계 좋아져서 축구 중계 마음껏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오세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이럴 줄 몰랐는데. 예.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은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네. 오늘 행사했다고. 좀 개그맨인데 왜 행사가 없죠? 넘어가시죠. 못 웃기니까요, 이렇게. 아하. 얼굴이 시뻘개지네요. 예. 요즘 정치인들이 더 우리를 웃겨주는 것 같아요. 요즘 개그맨들에게 암흑기가 아닌가. 예. 정말 보고 있으면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영화도 감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정말 정치인들이 너무 버라이어티 쪽으로 투출을 하셔가지고. 재밌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4부에서 엔딩곡을 듣자고 우리 PD가 그러는데 박지훈 씨가 별의 12월 32일을 듣자고 오늘 3번 들었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예. 근데 왠지 이 노래 그러니까 이 중요한 노래들이 있어요. 10월 마지막에 들어야 될 노래가 한 곡 있고 12월 마지막에 들어야 될 노래. 이 별의 12월 32일. 좀 슬프지 않나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도 분위기가 안 나고 연말도 분위기가 안 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도 좀 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추천곡은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내년에 열심히 문제 없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예. 그러면 2019년 연이니까 연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이너스의 연. 동네 꼬마 녀석들. 그거 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담당 PD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5시간 20분 후면은
2020년이 돌아오네요. 자, 다사다난했던 진부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했어요? 진부하지만 예, 뭐 또 다사다난. 마땅히 쓸 게 없어요. 예. 다난다난 아닙니까? 다사다난이라고 그러죠. 다이내믹 코리아. 자, 올해 어땠는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두 분은 2019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예. 후한무치도 떠올랐고 후한무치. 적반하장도 떠올랐지만 예. 무엇보다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 살신성인이 올해 최고의 사자성어가 아닌가. 검찰총장을 보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 기리며 살신성인으로 공수처법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모 씨는 공수처법 찬성하는 모양이네요. 굉장히요?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찬성하는 이유. 어쨌든 저기 뭐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예. 안전장치 다 마련을 해뒀고 예. 합의를 1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큼 통과가 됐으면 이제 저는 힘 있고 권력 많고 이런 사람들이 짓밟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걸 수사해서 벌을 준다. 요 목적에만 공수처가 딱 그 일만 한다면 예. 얼마나 아름다운 장치입니까? 그래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만 한다면. 예. 박지훈 씨는 저는 뭐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말밖에 저는 잘 안 떠올라요. 예. 좌충우돌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좌충우돌하지 않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많이 힘든 해 중에도 많이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 항상 연말 되면 힘들었다 하지만 제 기억에 이렇게 힘든 해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힘든 해 중에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 몸은 힘들었지만 수입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박준 저요? 변호사 하루 8개씩 한다는 얘기가. 근데 박지훈 씨도 뭐 방송도 많이 올해 2019년에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또 아픔이 있었잖아요. MBC에서 잘렸잖아요. 라디오 진행하다가. 그만했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거 없어지면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시게 됐잖아요. 뭐 제 아픔보다는 뭐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 똑바른 길로 못 간다. 본인을 자른 건 잘못된 행동이다. 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9년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시사개보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YTN 라디오 선정 2019년 10대 뉴스 10위부터 볼까요? 손흥민이네요. 손흥민. 네. 기가 막힌 골 넣어놓고 퇴장당하는 밤에 세 경기 출장 정지당해서 네. 아쉬워요. 원래 이 박싱데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을 전후해가지고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예.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가장 시청률 좋고 가장 기대될 때 못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뭐 2019년 피파 선정 최고의 골에 선정되기도 그렇죠. 했고. 최고의 골이죠. 70m 드리블. 아유, 엄청납니다. 저는 라이브로 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한밤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예.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영광스러웠어요. 라이브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니. 마라도나 이후 최고의 골이 아닌가. 그래요. 저도 한 10번 이상 제가 돌려본 것 같거든요. 예. 워낙 너무 좋아서 그 최고의 골, 제가 봤던 골 중에 최고의 골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멋있었어요. 예. 파이팅. 예,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 차범근, 박지성 이후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다. 아니, 차범근은 이제 뛰어넘는 게 아닌가. 저는 벌써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젊고 말이죠. 예, 훨씬 젊고요. 예. 알겠습니다. 10위 손흥민이었고요. 9위 홍콩 시입니다. 자, 일단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이게 4호선이 막힙니다 그냥. 막혔구나. 4호선이 막혀요. 지역구에서 오는 길입니까? 네, 상계동서 오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많이 춥죠 밖에? 뛰어서 추운 것 같아요. 이게 숨차는 거죠. 9위 홍콩 시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홍콩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또 많이 떠올린다 그래요. 여기서 광주 또 87 그렇죠. 또 최근에 있었던 촛불 시위까지. 전 이거 보면서 좀 너무 화났던 게 뭐냐면요. 한중회담 할 때 그 시진핑 주석이 뭐 이거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쪽에 동의를 바라는 중국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근데 대통령이 그냥 반대를 할 수 없고 찬성도 할 수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한 언론에서 우리는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자님이 기사를 쓰실 때 제발 우리나라 욕먹이는 글은 우리나라 안에서 논란이 되는 건 괜찮지만 제발 나라 창피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목도 좋고 클릭도 좋지만 예. 중국 언론이 쓰고 그거를 아마 받아서 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홍콩 시위 갔다 왔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는 같이 시위하던 시위대였고 그리고 지금은 홍콩의 구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던팽이라고 이제 한국계예요. 근데 구의원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왜 그 당신네 바른미래당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만 홍콩 시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고 그 1당이랑 2당은 그 의사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그 입장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끄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한 거 그게 자유한국당 쪽의 유일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익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국익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대해 가지고 외면을 하게 된다면은, 그 무한 변명이 가능한 거냐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인권은 절대적 가치로 놔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인권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예.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긴 어렵고 지금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국회의원 개개인들이라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 했습니다. 아 이현주 의원이요? 네, 저희 그 바른미래당에서는 그 당시에 공식 대변인 논평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됐었고, 예. 근데 저도 이제 가보니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자신들이 시위하는 철학적 바탕 광주 민주화 운동에 두고 가보면 뭐 죽창도 나오고 이렇게 막 그 우리나라 시위에서 한 90년대 말쯤에 보이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건 당신들 시위할 일 없어서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만은 과거에 홍콩에서 WTO 때문인가 그 우리나라 농민분들이 가가지고 시위를 한번 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경찰과 맞서는 전술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파리 봅시다. 파리는 부동산 고공행진이었네요. 엄청났죠. 예, 엄청났고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잡혔는데 잡혔다는 얘기가 빨리 있던데.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늦었다? 예.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잘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효과가 사실 바로 나왔었거든요. 뭐 당장은 뭐 부동산 값이 지금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좀 오르고 또 앞으로도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어진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값 잡을 수 있냐 잡을 수 없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강성범 박지훈 씨는 자가를 보유 중이시고 이준석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오, 예. 건물주 되는 게요?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이 재건축 단지에 지금 건축 중입니다. 지금. 언제 들어가요? 내년 내년 말이죠 이제. 이미 많이 올랐겠네요. 이제 골조는 더 올라갔습니다. 네. 매일 보면서 이제 잔금 어떻게 치르나 이러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 먹는 하마인 선거를 오히려 치르게 됐으니 이게 참 생각에는 착잡합니다. 예, 잔금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넘기시던가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뛰면 이게 결국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노동력을 상실시키고 이게 모든 자본금이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렇죠. 이 대한민국 경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를까 생각해봤는데 돈들은 있는데 그걸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돈 투자할 때가 마땅히 없나 보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낮고 투자할 때는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몰린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대책을 내놨고 지금 조금 잡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7위 2019년 YTN 라디오 선정 10대 뉴스 7위 봉준호입니다. 뭐 기생충이죠. 예. 기생충이 전 세계를 상을 휩쓸었어요. 많이 받았잖아요. 예. 전 유럽도 그렇지만 예. 미국까지 가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기생충 이 영화가 히트하기 전에 다 만났지 않습니까? 감독 비롯해서 그 출연 배우들을 그 쫑파티 같은 거 쫑파티를 하는 날 하는데 저희가 거의 갔었죠. 저희랑 같이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초청한 건 있고 아니고 근데 우연히 옆제에서 이제 합석 비슷하게 됐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영화였다면 미리 참 잘했을 건데 기생충이랬으면 뭐 감기나 이런 거 무슨 바이러스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대박이 난 영화가 돼버렸네요. 제목이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대박이 날 줄이야. 네. 예. 어쨌든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6위부터는 4부에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개보수 4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YTN 라디오 선정 2019년 10대 뉴스 10위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담당 PD가 중간에 광고 나가는 중간에 미리 2019년 YTN 라디오 선정 10대 뉴스를 내보내버렸어 인서트로. 자 그럼 1위로 바로 가요 조국. 그걸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 하는 근데 짓입니까 그 이게? 진행자와 PD면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굳이 꼭을 얘기합니까? 손발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올해 다 털고 가자는 거예요. 뭐. 왜 방송 중에 싸우시냐고요 두 분이. 예. 방송인데. 6위. 네. 6위부터 갑시다. 이춘재입니다. 이춘재. 이춘재. 참 이것도 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잡기 어려웠던 이름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잖아요. 아 이제는 아니죠. 33년 만에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 진범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정말 엉뚱한 곳에 예. DNA로 진범을 잡아냈고 더 웃긴 거는 8차에서 윤모 씨가 조작된 부분까지 지금 찾아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춘재 살인 사건이 올해 우리한테 던져주는 또 시사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춘재는 이제 재판 받을 일은 없잖아 이것 때문에.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징역이었다가 열심히 했다면서요. 그래서 잘하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냥 계속 계시면 되는 거죠. 뭐 가석방 가능성이 있었는데 가석방 불가능하죠, 이제 없어진 거고요. 계속 있어야지. 다만 이제 그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재심이 아마 받아들여질 것 예,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상해야 형사 되나? 보상이 되긴 국가에서 되는데 보상해야죠. 예. 그게 돈으로 갚아줄 그러니까요. 부분인지 아니 살인자로 찍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경찰 책임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요. 수사는 검사 책임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법원까지 이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원 1심, 2심, 3심까지 간 거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했으면 그 책임은 우리 사법 전체 기관 전체가 져야 될 책임이 아니었나. 경찰, 검찰, 보험까지 다 책임이 있다.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5위는 사건 사고였습니다. 헝가리 참사도 있었고요. 또 강원도 산불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눈이 좀 안 와요. 너무 안 오는데 눈이 좀 와도 되지 않나요? 좀 이렇게 건조해지면 또 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나거든요. 거잖아요. 와도 되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안 오니까 이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오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눈이 안 오면 또 그만 또 산불 위험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예. 두렵긴 그건 해요 또. 내년에 또 가뭄 걱정해야 되고 네. 예. 눈이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4위는 국회 파행입니다. 네, 2019년 한 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꼴을 못 봤다. 이건 현재 진행형인데 그리고. 예. 네, 이건 뭐 2020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뭐 4월달에 총선이니까요. 예. 새로운 국회로 탈바꿈 하겠죠. 좋은 사람 뽑읍시다. 더 세게 붙을 것 같은데. 전 바라는 건 진짜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선거에서 예를 들어 뭐 자유한국당이 약진을 해가지고 아니면 야권이 약진해가지고 되어도 그 나름대로의 어쨌든 그 공격성이 발휘가 될 테고 자유한국당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친박 영남 엑기스만 남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투쟁 방식이 격화될 것이고 저는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형이 아예 자체가 그쪽은 그렇게 그냥 가고 네. 정말 중도에서 오른쪽으로 간 중도 대한 보수가 진짜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그래서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시라고. 진짜 젊은 사람들은 기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샤이 중도 보수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지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저긴 못 가겠고 여기는 아니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 표심을 사로잡을 그런 단체 그런 집단 정당 지금 그걸 표방하고 이제 나섰으니까. 예. 힘들어요. 예, 내년 국회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대 뉴스는 한일 갈등이었네요.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뭐 뉴스 하나씩 뽑으면서도 예. 정말 오래 많았다. 진짜 큰 거 많네요. 한일 갈등은 시작은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 저는 결과는 좀 되게 괜찮은 예.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불매 운동이 좀 먹힌 것도 있고요. 예, 불매 운동이 많이 먹혔고 어쨌든 최근에 한일 정상 간 회담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지소미아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게 뭐 지방 정부 일본 지방 정부에서 지금 난리 났다 그러거든요. 예. 뭐 스시마나 저기 예. 후쿠오카 쪽 지방은 뭐 안 뽑아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먹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꼭 그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항공사가 2개 넘어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라는 거 아니면 무역이라는 거는 항상 쌍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국격을 뭐 아주 이제 높이는 상황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의 타격들도 하나씩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가 경색돼서 가면은 두 나라 다 피해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외교 문제를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위는 북미 결렬입니다. 북미가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아주 악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싱가포르 그때만 해도 뭐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통일이 이제 되는구나까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뭐 결렬될 거라는 건 뭐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하노이? 부분인데. 예, 하노이 죄송합니다. 예. 그 이후에 상황이 또 안 좋아진 거를 보면 글쎄요 뭐 연말까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잖아요. 오늘까지는 뭐 큰 그건 없어가지고 좀 신년사까지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이 4위 같아요. 국회 파행, 3위 한일 갈등, 2위 북미 결렬 이거 다 현재 진행형이네요. 다 진행이에요. 예. 예, 어떻게 내년에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좋아질까요? 다들 말을 못해요 지금 저는 예상하기 그걸 그쪽에 지식이 전혀 없어서 저는 잘 되기만 바랄 뿐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정부들의 대북 관계를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좀 그래도 뭔가 평화적인 것을 시도해보려고 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좀 경색이 되는 국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북한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외교의 동력이라는 것도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걸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갖고 있던 이니셔티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운전자론이나 아니면 북한을 어떻게 제어하겠다는 역할 자체가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도 대선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대선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다. 이제 2020년의 외교 활동은 그런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지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훈풍을 탔고 그래서 정상이 또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근데 그때 그 우리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한반도의 평화가 불어오기를. 2019년 YTN 라디오 선정 10대 뉴스 대망의 1위. 물론 여러분들 아까 광고 시간에 1위가 뭔지 들었습니다만. 들었어요, 벌써. 예. 그겁니다. 예. 조국입니다. 조국. 예. 조국 수석. 예. 조국 전 장관. 반년 정도 끌었습니까? 7월이었죠. 예. 7월부터 했으니까. 5개월 정도? 예. 122일이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데 조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1위에 올려놨지만은 조국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어쨌든 위기 관리 능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누가요? 뭐, 왜 검찰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테스트하죠? 검찰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조국 장관이 가운데 계속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 있다 보니까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 울산 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큰 규모가 있는 건이고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의 가족 개인 비리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뭐 그 감찰 중단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시스템적인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 위기 관리 능력이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언론이고 자기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거나 아 이거는 국민들한테 잘못 알렸다라는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뭐 표창장이니 펀드니 이게 갖고 저게 그냥 바로 구속될 것 같이 그렇게 흘리더니 왜 그거는 마무리 안 짓고 이제 또 울산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를 그걸로 구속할 거다. 이러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저는 약간 지금 약간 우려하는 것이 이제 검찰이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예. 그래서 뭔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가 7월에 내년에 7월에 출범하게 되어 있고 예. 선거가 4월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선거 직전에는 뭔가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 다 꺼내가지고 볶음밥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야 그 참치도 갖고 오고 다 이래라 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굉장한 어떤 이런 내용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기간을 보낼 수 있다. 저는 오늘도 솔직히 말하면은 조국 장관 그 아들내미 숙제 대신해 시험 대신 봐줬다. 대리시험. 저는 이런 거는 약간 뭐 공소장에 들어간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이게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듣고 싶은 뉴스 혹시 있습니까? 이준석 당선? 그거는 나오면 제가 여기 와서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춤? 좋다. 제가 상계동 특산물 하나 들고 와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 상계동 특산물은 뭐가 있어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로또 명당이 상계동에 있어요. 네. 그래요. 진짜. 로또 한 장씩 줄게 내가. 이준석 위원장은 내년에 당선이라는 뉴스를 가장 듣고 싶고 박지원 변호사는 저는 뭐 좀 크게 볼 것 같지만 북미 협상, 또 한일 또 해결. 근데 너무 아까 큰 얘기 계속 하나요? 국가적 얘기하네요. 제가 뭐 그렇게 근데 그게 가장 저는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한데. 조국 얘기만 막 하는데 이게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매번 나갈 때 출연료 올려달라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 우리 조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개인 조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중차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그 하들 알겠습니다. 대리시험 저도 좀 했습니다. 아니 과제물 도와주고. 그럼 라디오에서 떠들고 그러지 말고 직접 출마해서 해결해요. 왜 그래 자꾸 그러냐. 그래요. 강성범 씨는? 저는 하여튼 그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올해는 대강 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집에 좀 덜 있으려고요. 질문이 뭐였죠, 근데? 더 많이 일을 하고 싶다. 뉴스. 예, 좀 제가 일을 좀 찾아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할게요. 이동현 뉴스 정문 승부 청취율 10. 10은 좀 심하나? 10%요? 5%. 5%요? 예, 심하나요? 5면 여론장악 수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5%면 뭐. 막 자동차 광고가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5%면 제가 YTN을 못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저 이 작가님과 PD님이 덜 싸우기만 해도 시청률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한 3% 정도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신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렇게 인사하고 올해는 내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네요. 내일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엔딩 곡은 나는 문제없어로 듣는 걸로 합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